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용인교육지원청 부설 영재교육원의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 지원이라고 합니다. 2023학년도 용인 영재교육원은 3월에 교육 대상자를 선발할 예정이고요. 이와 관련해서 선발 및 교육 과정에 대해서 자세히 안내드리는 그 학부모 설명회 영상을 준비하였습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선발 모집 지역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경기도는 총 교육지원청 부설 영재교육원의 개수가 25개인데요. 이 25개의 교육지원청 부설 영재교육원을 4개의 권역으로 쪼개어서 묶음으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용인은 4권역에 해당이 되고요. 이렇게 4권역으로 같이 묶여있는 영재교육원이 총 7개가 있습니다. 그 7개의 영재교육원은 광주 하남, 성남, 안성, 양평, 여주, 용인, 이천교육지원청 부설 영재교육원입니다. 이렇게 한 묶음으로 운영이 된다는 의미는요. 예를 들어 용인 관내에 초등학교를 다니는 학생이 양평교육지원청 부설 영재교육원으로 교육을 받으러 가고 싶다.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교육을 받으실 수도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천, 여주, 이 각각의 7개 교육지원청에서 개설하고 있는 영재교육원 프로그램에는 모두 지원이 가능하시고 선발이 되신다면 교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2023학년도에 초 3학년에서 중 3학년 사이에 학년 조건을 만족하시면 되시고요. 또 주의하실 점이 이렇게 여러 군데를 다닐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막 2개, 3개의 영재교육원을 다니실 수는 없으시고요. 그 중에 1개의 프로그램만 선택하셔서 다니실 수 있습니다. 이건 뒷부분에 가서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기서의 포인트는 용인은 4권역에 해당이 되고 이러한 다른 교육지원청 부설 영재교육원에도 지원이 가능하시다. 이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2023학년도에 새롭게 변경되는 운영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눈에 띄게 보이시는 것이 명칭이실 텐데요. 2022학년도 같은 경우 경기미래영재교육원이라는 브랜드 네임을 달았었는데요. 25개의 모든 교육지원청이 경기미래영재교육원이라는 명칭을 달았었습니다. 그러면서 1단계는 온라인 100%, 2단계는 온, 오프라인을 병행해서 수업을 하는 어떤 공통된 운영 방침이 존재했었어요. 이걸 반드시 이렇게 운영을 했었어야 되고요.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경기미래영재교육원이라는 명칭을 달았었죠. 근데 2023학년도로 변경이 되면서 이 공통된 방침에서 벗어나서 어느 정도 자율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율성을 갖게 되었다는 것은 1단계, 2단계의 온, 오프라인 병행 비율을 좀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게끔 바뀐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경기미래영재교육원이라는 명칭을 뗐고요. 다시 이전의 명칭, 경기도 용인교육지원청 부설 영재교육원이라는 이름을 찾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창의융합상상소를 운영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요. 이렇게 자율성을 띠되 단계별 운영을 하고 온, 오프라인을 병행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형태, 이 프로그램의 형태 이름을 창의융합상상소 프로그램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3학년도부터는 경기도 용인교육지원청 부설 영재교육원 창의융합상상소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용인에서의 가장 큰 변화는 학급수의 변화가 있습니다. 초등 같은 경우에는 5개의 학급 그대로 운영을 합니다. 즉, 초 3, 4학년은 2학급, 초 5, 6학년은 3학급 이렇게 그대로 운영을 하고요. 중학교만, 무학년제로 운영했던 중학교만 4학급에서 3학급으로 좀 줄여서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선발 시기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3월 초였습니다. 근데 3월 초에 선발을 하다 보니 학교가 학기 초라
좀 어려움이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학교의 상황이 조금 더 안정이 되고 학생 및 학부모님께 충분히 홍보가 될 수 있는 시기인 3월 말에 선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지원이 3월 말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후 단계는 작년과 크게 변화는 없는데요. 중요함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발 과정은 GED라는 영재교육 종합 데이터베이스 사이트를 활용해서 온라인으로 지원을 하는 거고요. 학생이 직접 지원을 합니다. 온라인 지원 과정을 마치면 학교 역시 온라인으로 추천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 교육지원청 역시 컴퓨터 추첨으로 학생을 선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추후 GED 영재교육 종합 데이터베이스 상으로 또 결과 발표를 하게 되어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학생 지원 범위는 4권역 내 교육지원청 소속 학생 모두가 지원 가능하고요. 주의하실 점은 딱 한 개의 교육지원청만 다니실 수 있다. 이거를 꼭 주의를 하시고, 그리고 학년 조건 초 3학년에서 중 3학년 사이에 학년이어야 하고요. 그리고 추천 인원은 여전히 지원자는 모두 추천할 수 있게끔 학교별 제한수를 두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교육과정, 이 부분이 좀 가장 큰 변화라고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단계별 운영 시간이 작년에는 1단계는 온라인으로 20시간 이상, 2단계는 온 오프라인으로 50시간 이상 이렇게 세팅되는 것이 의무적이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1단계, 2단계 모두 온 오프라인이 운영 가능하게끔 되었습니다. 시간도 각각 30, 40시간으로 변경이 되었고요. 따라서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가장 주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그 교육지원청을 선택하실 때, 교육지원청별 프로그램을 선택하실 때 각각의 단계가 온 오프라인이 얼마나 비중이 달리 세팅이 되어 있는가를 비교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본인이 다닐 수 있는 조건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용인의 소속교를 갖고 있는 학생이 양평의 교육지원청을 다니고자 할 때 양평의 1단계, 2단계에서 세팅되고 있는 온 오프라인 수업 비중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특히 1단계의 수업 과정 같은 경우에도 오프라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오프라인 수업 같은 경우가 주말인지 또 갈 수 있는 거리인지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하시고 지원을 하셔야 수료가 되실 수 있게 잘 다니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반드시 온 오프라인 수업 비율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청별 모집 인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용인 같은 경우에는 7개의 교육지원청에 있는 교육지원청 부설 영재교육원에 지원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7개의 교육지원청별 학급수를 확인을 해 보셔야 하는데요. 여기서 좀 두드러지게 다른 점은 성남 같은 경우 초 3, 4학년 통합과정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총 3개의 학급을 운영하는데 초 3학년 1학급, 초 4학년 2학급 이렇게 쪼개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 초등학교 4학년 별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확인하시고 지원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다른 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모두 통합학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 용인 살펴보겠습니다. 용인 3, 4학년 통합학급 2학급 학급별로 20명씩 선발해서 총 40명, 초 5, 6학년 과정 3학급 60명, 중 1, 2, 3학년 통합과정 그러니까 무학년제죠. 새학급 60명 이렇게 선발을 해서 총 8학급 160명을 선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전하지만 이 프로그램들 중에서 딱 한 개의 프로그램만 선택하여서 지원하셔야 되고요.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지원 자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4권역 내 소재 초 3학년부터 중 3학년까지의 재학생이어야 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온 오프라인 수업에 성실하게 참여가 가능해야 합니다. 모든 지역청들이 함께 동일한 기간에 운영이 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학원 일정이나 어떤 학교의 사정, 그리고 시험 기간, 이와 같은 일정들이 고려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지원청 부설 영재교육원 프로그램에 성실하게 참여할 수 있어야 수료가 가능하거든요. 따라서 일정들을 한번 면밀히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4월이나 7월 중에 경기도 외 타시도, 예를 들면 서울, 인천, 부산 등이 있겠죠. 이런 지역에 전학이 예정되어 있다라는 계획이 있으시면 지원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친구들은 자동적으로 지원 및 추천에서 제외가 됩니다. 소속교에서.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이것도 중요하죠. 타 영재교육기관, 예를 들면 2022학년도에 미리 선발을 한 영재학급 또는 대학교 부설 영재원, 대학 부설 영재원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발명교육센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3단계를 진행하는 융합과학교육원, 융합과학교육원 부설 영재교육원, 창의융합상상소. 이 과정에 또 합격한 친구들은 지금 3월에 진행하는 교육지원청 부설 영재교육원에 원서를 제출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이런 곳에 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를 하고 교육지원청 부설 영재교육원에 지원서를 내는 것은 가능하십니다. 하지만 이중 지원은 안 된다. 이중 지원이 확인이 된다면 모두 합격이 취소가 됩니다. 네, 선발 일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3월 27일 월요일부터 3월 30일 금요일까지 꼭 학생이 직접 온라인 지원을 해주셔야 되고요. GED 시스템을 활용하셔야 합니다. 크롬 브라우저에 접속을 하셔서 GED라고 대문자를 쓰시면 영재교육 종합 데이터베이스라는 곳에 접속을 하실 수 있으시고요. 거기서 온라인 지원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온라인 지원이 다 끝났다면 소속교에서는 4월 3일부터 4월 5일까지 역시 GED 시스템으로 온라인 추천을 하시게 되시고요. 교육지원청 별로 컴퓨터 추첨을 하게 되고 4월 12일 수요일까지는 합격 통보를 드릴 예정입니다. 합격 통보는 주로 GED 시스템에서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도록 처리를 해드릴 거고요. 개별 문자로도 확인이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단 합격 문자를 하고 불합격 문자는 하지 않는 청들이 많기 때문에 GED 시스템에서 결과를 확인하시는 것이 더 빠르십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이렇게 다 마무리가 되는 청들이 있고 일부 청들은 미달이 되실 수도 있어요. 미달이 돼서 추가로 온라인 지원을 더 할 수도 있습니다. 혹시 다른 교육지원청에서 불합격 되신 분의 경우 이 기간을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똑같이 GED 시스템을 활용해서 온라인을 지원을 하시고요. 그리고 결과 발표는 4월 21일까지는 GED 시스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선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후로는 4월부터 7월까지 1단계, 8월부터 11월까지 2단계의 교육과정이 운영이 됩니다. 여기서 용인만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요. 용인 같은 경우에는 1단계가 거의 온라인 운영입니다. 온 오프라인이 병행해서 운영되는 학급은 삼성과 함께하는 5, 6학년 학급 한 학급 정도가 있을 것 같고요. 나머지 학급들은 1단계가 다 온라인 100% 운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타 교육지원청 같은 경우에 온 오프라인이 병행해서 운영될 수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지원을 하셔야 된다는 것 앞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2단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청들이 다 온 오프라인을 병행해서 운영을 합니다. 이거 역시 알아두셔야 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2단계 교육과정 같은 경우에는
모두가 다 수업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1단계 과정을 무사히 통과한 1단계 과정 평가 결과를 통과한 반별 8명 이내 아이들을 선발해서 2단계를 교육하게 됩니다. 요거는 뒷부분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용인 창의융합상상서 프로그램을 단계별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단계는요. 교육 내용이 과학, 수학, 정보, 인문학, 예술, 반도체, 인공지능 등이 융합된 영역이라고 보시면 좋고요. 미리 지도교사님들 4분에서 6분이 한 팀을 이루어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십니다. 그리고 공유하셔서 수업 설계를 하시게끔 되어 있고요. 이미 구글 클래스룸에 모든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서 탑재가 된 상태입니다. 이때의 지도교사님들은요. 초중등 정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시고 영재교육 이수과정을 모두 이수하셨고요. 각 분야에서 영재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어떤 전문가 집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의 플랫폼은 구글 클래스룸을 활용을 하고 있고요. 오른쪽 화면과 같은 것이 구글 클래스룸입니다. 이곳에 이제 각종 과제나 영상이나 이런 것들이 다 탑재를 할 수 있도록 세팅을 하고요. 그리고 가상 공간의 온라인 수업 창구로는 메타버스 잽을 활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른쪽과 같은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미리 지금 다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외에도 패들렛이나 캔바, 또 무슨 엔닷캐드 등등의 각종 에듀테크 도구를 활용할 예정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할 줄 몰라도 됩니다. 저희가 선발이 되고 나서 첫 수업이 진행되기 전까지 좀 트레이닝 과정이 있습니다. 이 트레이닝 과정을 성실하게 이수를 하시면 이 모든 과정을 좀 편안하게 진행하실 수 있게끔 사전 교육이 진행이 되니까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교육 방법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2시간 온라인으로 수업이 진행이 되는데 대부분의 수업은 온라인 실시간 쌍방향으로 진행이 됩니다. 근데 이제 삼성 수업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제작된 영상을 제공을 드리는데요. 그 대신에 그냥 제작된 영상으로는 수업이 좀 어려우실 수도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오프라인 수업이 조금 함께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걸 좀 참고 부탁드리겠고요. 교육 수업 요일은 수요일입니다. 수요일은 공통적으로 진행이 되는 요일이고요. 단 프로그램별로 시작되는 시간과 마치는 시간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자세한 세부 일정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교육 시기는 4월에서 7월 3달 정도 되고요. 11차시 정도 진행이 됩니다. 자, 2단계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2단계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모두가 진행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1단계 학생 중에서 평가, 지도교사님 그 성장 중심 과정 평가를 통해서 선발된 8명의 학생, 반별 8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8명보다 더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8명 이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반별 8명 이내의 학생들만이 2단계의 과정을 들으실 수 있는데요. 2단계 교육 내용 같은 경우에는 학생 주도 실생활 연관 프로젝트 연구활동입니다. 팀별 프로젝트 연구활동을 하게 되고요. 한 팀당 3, 4명의 학생이 꾸려지고 이 3, 4명 학생당 멘토 교사가 한두 명 정도 매칭이 됩니다. 그래서 팀 활동을 하게 되어 있고 1단계 때 이미 에듀테크 도구는 다 웬만한 것들을 섭렵한 상태이기 때문에 학생 스스로 이런 것들을 다 제작할 수 있고 공유할 수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공유해서 프로젝트를 자유자재로 진행할 수 있게끔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거에다 플러스 독서 및 연구노트 작성 활동도 하게 됩니다. 요건 참고를 해주시고요. 2단계 때는 40시간 이상의 수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좀 더 성실함이 요구된다. 심지어 오프라인 수업이 80% 정도 세팅되어 있다. 요걸 꼭 참고로 해주셔야 하고요. 하루에 4시간 이상 수업이 또 진행이 됩니다. 따라서 도시락을 싸오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고
수업은 수요일 날만 있는 건 아니고요. 프로그램에 따라 목요일 날도 수업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별 수업이 다를 수 있다. 요것도 추후 해당자에 한해서는 안내가 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좀 참고를 부탁드립니다. 수업 장소는 성지초등학교이고요. 성지초등학교 내에 2층, 3층에 영재교육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 기간은 8월에서 11월 40시간 이상 진행이 됩니다. 작년에 활동 자료집을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2단계 때 활동했던 모습들을 이북으로 만들어 놓은 건데요. 앞에는 좀 개인적인 아이들 사진이 있기 때문에 빠르게 넘기겠습니다. 이렇게 산출물 발표와 산출물 자료들이 모두 이렇게 잘 만들어져서 탑재된 모습이고요. 학부모님들께 모두가 공유가 돼서 아이들의 어떤 진중한 모습들 다 보여드렸었습니다. 자, 두 번째 중등부 활동 자료집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좀 개인정보가 있기 때문에 빠르게 좀 넘기는 것에 대해서는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산출물 발표하는 영상, 각종 아이들이 만들어낸 자료들을 이렇게 탑재해서 공유를 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이제 2단계 때 활동했던 모습들을 사진으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렇게 정말 초등학교 아이들이 정말 적극적이고 신나게 정말 오지 말라는데도 계속 왔던 반들도 많았습니다. 수업 과정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의 연구 활동을 계속 더 하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자주자주 끝까지 와서 좀 더 수정하고 프로젝트를 완수하려고 하는 모습에서 정말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팀별로 주제도 다양했고 준비물도 다양했고 에듀테크를 활용하는 능력들도 다 출중하게 모든 수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자, 중등부 모습도 보여드릴게요. 정말 의젓한 모습들입니다. 이렇게 본인들이 만든 부분들을 만든 어떤 연구 과제물들도 앞서서 발표하는 모습들도 보이고요. 다양한 실험을 했었기 때문에 실험 이런 재료들도 정말 다양했습니다. 안전을 유의해서 잘 하는 친구들의 모습이 정말 의젓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 1단계 프로그램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짚어드리는 시간을 가질게요. 우선 반은 8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초 3, 4학년 2반, 5, 6학년 3반, 중등 3반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요. 각 반별로 모집 인원은 20명씩입니다. 20명씩이고 그리고 초 3, 4학년 A반은 인공지능과 함께하는 공공디자인, B반은 지구의 힘으로 디자인해요. 그 다음에 초 5, 6 A반은 과학으로 바라보는 세상, B반은 과학으로 생활 속 문제 해결하기, C반은 삼성반도체 응용과학교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미리 제작된 영상을 제공드리는 수업이 이 5, 6학년 C반 삼성반도체 응용과학교실입니다. 근데 이 수업 같은 경우에는 영상을 제공해드리는 대신에 오프라인 수업이 함께 있을 수 있다. 요걸 좀 참고를 바랍니다. 그리고 중등 같은 경우에는 A반은 휴머니즘 대 알고리즘, B반은 러닝 어게인, C반은 세상을 바꾼 아이디어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구글 클래스룸과 그 다음에 잽, 각종 온라인 에듀테크 기능을 활용해서 협업과 발표, 그 다음에 과제 중심 수업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학부모님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 영재교육원은 생활기록부에 기재가 되는 활동입니다. 그래서 1단계만 수료를 하시더라도 이렇게 영재교육원에서 1단계 과정 몇 시간 중 몇 시간을 이수함, 이러한 문구가 생활기록부에 기재가 되도록 되어 있고요. 2단계까지 모두 수료한 학생은 이렇게 2단계 과정도 수료했다는 문구가 적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1, 2단계를 모두 수료한 학생의 생활기록부는 이렇게 두 줄의 기록이 기재가 되겠죠. 네, 요걸 참고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가장 중요한 GED 온라인 지원하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학부모 온라인 설명회 영상은 위와 같은 웹 리플릿을 학교를 통해서 전달을 받으셔서 접속을 하셔서 시청을 하고 계시는 걸 거예요. 아마 소속교회 이알림이나 하이클래스나 문자로 알림을 받으셨을 겁니다. 이 웹 리플렛에서 보여지는 순서대로 클릭을 하신다면 GED 온라인 지원을 손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순서대로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로 학부모 설명회 영상을 시청을 하시고요. 두 번째로 공고를 확인을 하십니다. 공고를 확인하시는 방법은요. 그 웹 리플렛 안에 공고 확인하기 클릭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 저절로 용인교육지원청의 홈페이지 부분 중에 공고가 탑재되어 있는 공지사항 쪽으로 클릭이 됩니다. 그 사이트로 넘어가게 되고요. 공고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후 공고를 확인하실 때 중요한 사항은 어떤 프로그램을 지원할지를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지원할 프로그램, 즉 지원할 교육지원청 선택을 하셔서 선발 희망 신청서를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선발 희망 신청서를 작성을 하시고 담임 선생님께서 제출하라고 한 그 기한 내에 제출을 하시면 되고요. 그 이후에 가장 중요한, 절대 이건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선발 희망 신청서를 작성하신 것이 끝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담임 선생님께 알려드리기 위한 과정인 거고요. 반드시 GED 온라인 지원을 하셔야 합니다. 그 온라인 지원을 하실 때에는 이 웹 리플렛의 마지막 부분 지원하러 가기를 클릭을 하시거나 아니면 GED 사이트에 직접 접속하셔도 됩니다. 크롬 브라우저를 여시고 대문자로 GED라고 주소창에 검색을 하시면 영재교육 종합 데이터베이스라는 곳으로 방문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가셔서 이 기간 내에 온라인 지원을 해주시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면 공고를 확인하시고 학교에 신청서를 내시고 그리고 기한에 맞춰서 GED 온라인 지원을 마치시면 됩니다. 자, 이런 웹 리플릿을 받으셨을 거예요. 이 순서대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학교에서 받으시는 안내문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 안내문은 교육지원청에서 학교로 이렇게 이런 양식으로 학부모님들께 안내해 주세요 라고 공문으로 나가는 형태입니다. 학부모님들은 이와 같은 안내문을 받으실 겁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읽어주시고 특히 이 아랫부분에 모집 인원 및 교육지원청별 홈페이지라고 되어 있는 이 주소들이 있습니다. 이 주소들을 클릭하셔서 접속을 하시면 공고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고를 확인하실 때 꼭 선택하셔야 되는 것은 어떤 프로그램을 지원할지 그걸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학교에 내시면 됩니다. 신청서 같은 경우에는 주로 한 3월 24일 금요일 정도까지 제출하도록 학교에는 안내를 드릴 예정입니다. 이건 학교별로 일정이 다를 수 있으니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요. 희망 신청서에 들어가는 부분은 소속 학교, 학년, 반, 번호, 이름 적으셔야 되고요. 어떤 교육지원청을 선택해서 하실 건지 예를 들어 용인교육지원청 부설 영재교육원 하시고 아까 희망 프로그램명 같은 경우 인공지능과 함께하는 공공디자인, 초등 3사 A반 이런 식으로 희망 프로그램명을 작성하시면 되고요. 뒷부분은 사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를 이제 담임 선생님께 제출하시면 되는 거죠. 이 이외에도 이렇게 별지로 자세한 프로그램을 안내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별지 양식도 학교에 같이 안내가 되니까요. 요것도 안내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중에서 파란 글씨로 해놓은 요 부분이 용인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용인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다시 이렇게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확인 부탁드리고요. 공고 확인이 끝나시고
신청서까지 학교에 내셨다면 이 기한 내에 3월 27일 월요일부터 3월 31일 금요일까지 이 GED라는 영재교육 종합 데이터베이스 사이트를 접속하셔서 지원을 마무리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사이트의 화면은 아래와 같습니다. 로그인을 꼭 해주시고 이 선발이라는 부분을 클릭하셔서 지원을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지원 과정에서 꼭 써야 되는 부분들을 누락하지 않으시고 잘 써주시면 선발이 마무리가 되실 겁니다. 네, 이렇게 좀 선발 과정에 대해서 또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간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경기도 용인교육지원청 부설 영재교육원은 우리 학생들의 꿈을 항상 응원합니다.